안녕하십니까, 박성현 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자기소개서를 볼 텐데요. 일단 은행의 취업은 자기소개서, 필기, 면접의 과정을 거쳐서 최종 합격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첫 번째 단계가 자기소개서인데, 이 자기소개서를 쓰기 전에 우리가 이제 직무 에센스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취업하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부분은 일단 자기소개서하고 필기죠. 그래서 그 필기랑 자기소개서를 하기 위해서 특히 자기소개서 중요한 게 직무를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직무를 선택하기 전에 자기소개서를 이제 먼저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직무를 선택하고 나서 자기소개서 써야 되는데 그 전에 왜 내가 은행에 가야 되겠는가? 이걸 좀 고민을 해봐야겠죠. 내가 은행하고 맞는 것인가? 그럼 은행이 나랑 진짜 내가 평생 직장으로서 은행이 괜찮은 것인가에 대한 동기부여 측면에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자, 일단 이 직무 에센스를 제가 강의를 했는데 그게 한 20개 정도 됩니다. 거기 보면 이제 직무 초이스를 해야 돼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자기소개서를 쭉 보게 되면 그 올해에 기업은행에서 우리은행에서 뽑을 때 보면은 직무를 굉장히 세분화했어요. 그러니까 특히 우리은행이 그런데, 그러니까 보통 여러분들이 내가 이제 자기소개서를 쓰려고 하면 직무를 선택해야 되죠. 그럼 어떤 직무를 선택할 것인가? 그러면 개인이냐, 기업이냐, 또는 뭐 이 IB 쪽이냐, 아니면은 뭐 디지털 금융 쪽이냐, 아니면은 뭐 금융공학 쪽이냐, 또는 뭐 IT 쪽이냐, 이런 식으로 고르게 되는데 보통 은행권은 개인 그리고 기업 이렇게 나누고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요즘에 이번에 우리은행에서는 개인, 기업, 리스크, WM, PB사업부, 그다음에 뭐 디지털 금융, 그다음에 뭐 IB, 금융공학 이런 식으로 쭉 나눴어요. 굉장히 디테일하게 됐다는 거죠. 그럼 자기소개서를 쓸 때부터 그런 선택을 좀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로 갈 것인지를 잘 알아야 이렇게 자기소개서 잘 쓸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직무 에센스를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어차피 자기소개서가 됐건 시험이 됐건 축적입니다. 축적이라는 거는 계속적인 업데이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금융권 취업을 하려고 하면 이 정보가 계속 바뀌죠. 금융 경제 상식이라는 게 굉장히 빠르게 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지금 이걸 강의하는 시점과 여러분이 자기소개서를 쓰는 시점과 또는 시험을 보는 시점과 면접을 보는 시점, 그 시점의 경제 현상은 이렇게 굉장히 뱀처럼 꿈틀거리고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죠. 자, 그런 걸 계속적으로 내가 뭘 해야 되냐? 모니터링하고 업데이트를 통해서 팔로잉 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대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융은 계속 변하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 된다. 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뭐 취업 멘토를 오랫동안 했다고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사람들의 니즈를 파악하고 알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노하우를 좀 녹여서 강의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직무 에센스에도 뭐 은행에서 꼭 들어갈 때 필요한 금융 정보를 많이 이렇게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신문기사를 주로 최근 신문기사를 반영했어요. 트렌드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아마 에센스 정도만 알아도 우리가 뭐 자기소개서 쓰는데 전혀 문제는 없고 거기 이제 제가 어떻게 쓰면 되느냐, 어떤 분야를 쓰면 좋은 점이 있느냐, 그리고 절대 쓰지 말아야 될 부서들이 있다고 그랬죠. 그런 부서는 쓰지 말아라. 이런 설명을 해놨어요. 여러분들이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자, 그래서 최신 금융권 취업 요강 강의가 있는데 여기 이제 총 3파트로 나눠져 있죠. 자기소개서 강의, 그 다음에 직무 에센스, 그리고 경제 상식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요 3가지 이렇게 되는데 요 금융 경제 상식은 뭐 다 풀어줄 수는 없으니까 대표적인 보도 자료와 그리고 신년사 분석을 통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기소개서는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소개서를 처음 쓰시는 분들이 어떻게 씁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그 방법을 이제 다음 시간부터 알려드릴 건데 일단 고민을 많이 해야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 쓸 때 질문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부풀려도 되나요?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속이면 안 되고 있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하면 절대 안 되겠죠. 있긴 했는데
이게 어느 정도 범주까지는 괜찮겠느냐? 이거는 서로 모르는 거죠. 왜냐면 내가 했을 때 요게 그 사실을, 그 팩트를 내가, 그 경험을 내가 명확하게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의 이렇게, 화장 정도는 괜찮죠. 근데 이걸 성형하거나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거겠죠. 내가 만약 부팀장이었어요. 근데 팀장으로 활동을 했다. 부팀장이나 팀장이 똑같으니까. 그런 정도의 개념? 그 다음에 약간의 이렇게 매출액이 있었는데 매출액이 많이 올랐다. 근데 정확하게 측정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30% 정도 올랐다.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의 요 범위는 괜찮은데, 이거 너무 막 하고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보통 자기소개서는 속이려는 자와 속지 않으려는 자의 싸움입니다. 취준생은 속이려는 자고, 요걸 이제 보는 인사부는 속지 않으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최대한 깎아내리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대부분 다 어떻게 할까요? 자기가 최대한 예뻐 보이려고 예쁘게 분장을 할 텐데, 그런 걸 감안하고 본다는 거죠. 쫙 보면, 근데 이제 딱 봤는데, 이게, 사진하고, 요 실물하고 너무 다르면, 괴리감이 드니까, 약간 어떤 느낌이 있을까요? 좀, 저 친구는 안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학생다운 그런 자기소개서를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것들이 있죠. 그러면 반드시 질문이 나와요. 그래서, 거짓 자기소개서는 부메랑 효과가 있어서, 너무 오버해서 쓰거나, 이렇게 되면, 질문이 나옵니다, 질문. 그러니까 우리가 1시간 면접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하루 종일 있고, 또 잠도 자고, 다음날까지 면접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질문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해요. 그냥 그걸 이제 질문했을 때 얘가 답변이 쭈뼛쭈뼛하거나 문제가 있다. 그렇다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어요, 면접에서. 자, 그래서, 부메랑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반드시 거짓말로 쓰면 안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있는 사실을 잘 쓰는 건 좋은데 있지도 않은 사실을 불려가지고 억지로 만들면 스토리가 되게 이상해져요. 앞뒤도 안 맞고. 자, 그 다음에 여기 한 번 통과, 계속 통과인데 자기소개서는 한 번만 잘 쓰면 계속 통과됩니다. 보통 우리나라의 평균적으로 스카이 연고대 애들이 한 50개 정도 내에서 자기소개서 쓴다고 그래요. 그 밑으로 가면 100개 이상 쓴다는 거죠. 100개 이상 쓰게 되는데 한 번 통과라면요, 그다음부터 계속 통과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자기소개서라는 건 어디나 보는 눈이 비슷해요. 담당자들이. 그래서 한 번 통과가 됐다? 계속 통과를 되니까 처음부터 여기에다가 시간을 너무 할애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한 번 통과하게 계속 통과되게끔 해야 되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요즘은 자기소개서를 잘 안 보기 때문에 이 면접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소개서를 개판으로 쓰면은 면접에서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앞에서 떨어지면 앞에 진단이 되니까 여기서 그냥 떨어졌으니 어차피 내가 자기소개 잘 써야겠네 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면접 가서 떨어지면은 그다음부터 이제 답이 없는 거죠.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게. 자, 합격의 프로세스는 똑같아요. 변하지 않았습니다. 똑같아요. 사람 수는 똑같아요. 근데 앞에서 많이 열어주느냐 뒤에서 많이 열어주느냐 그 차이뿐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잘 써야 되는 건 똑같아요. 근데 이제 그 잘 쓰는 거를 첫 단계에서 내가 진단을 해서 내 건 안 되겠네, 좀 진단을 받아야겠네, 치료를 받아야겠네, 이런 것과 뒤에 가가지고 말기에 가서 이거 진단하면 이제 늦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앞단에서 진단해주는 옛날 시스템이 어떻게 보면 더 좋을 수도 있었어요. 왜냐면 앞에서 한번 걸러주니까 내게 잘못됐네, 그럼 난 좀 더 연습을 해야 되겠네,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자기소개서 쓰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한번 통과되는 자기소개서를 만드는 게 중요하고요. 그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쓸 거냐는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떻게 절차를 가는지. 그러니까 무턱대고 쓰는 게 아니에요. 일단 질문을 보고 쓰는 게 아니고 미리 써놓고 질문에 갖다 넣는 거예요. 원래 자기소개서는. 자, 그 다음에 일단 내가 좀 금융권에 맞는 사람인지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해보세요. 막 쓰기 전에 내가 맞는 것인가? 평생 직장이니까. 보통 100명 뽑으면요, 뽑자마자 10명이 나갑니다. 그 1년 이내에 30명 정도가 나가서 한 60%에서 65% 정도가 은행에 남아요. 억지로 남아서 기존에 이제 올 수 있는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오려고 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기회를 박탈하면 안 되겠죠. 그것 또한 사회적 비용이 엄청 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 생각을 해보고요.